이어서 저희 등비급수도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급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급수를 배웠을 텐데 여기 형태가 시그마 AN이라고 되어 있고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AN이라는 수열이 이제 등비 수열일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 급수는 등비급수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래서 개념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첫째 항이 A, 자 그리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 A 곱하기 R의 n-1승에 각 항을 덧셈 기호 플러스로 연결하여 얻은 급수를 갖다가 우리는 등비급수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됐습니까? 자, 형태로는 이렇게 되어 있겠죠. 첫째 항 A, 두 번째 항 AR, 세 번째 항 AR 제곱, 이런 식으로 쭉쭉쭉 n번째 항까지를 넘어서서 계속 더해 나가는 걸 갖다가 우리는 등비급수라고 한다. 자, 그럼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등비급수는 언제 수렴하고 언제 발산하느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딱 여기까지만 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수렴하고 언제 발산하느냐. 첫 번째,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합은 1-R분의 A다. 자, 그 다음에 공비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발산합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는 아니고, 외우는 건 중요한데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어쨌든 증명을 한번 하신 다음에 외우시면 훨씬 더 공부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그마 현재 A 곱하기 R에 n-1승으로 되어 있는 급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제가 이거 잘 바꾸라고 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됐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곱하기 R에 k-1승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녀석이 바로 뭐예요?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의 그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비 수열의 합 공식 어떻게 돼요? n이 한없이 커지게 되었을 때 1-공비분의 첫째 항 그리고 1-R의 n-1승이 n승이 바로 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이었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얘가 이제 수렴하는지 아니면 발산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생각하려면 얘를 좀 나눠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끔 만들어 볼게요. 자, 얘는 크게 1-R분의 A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1-R분의 A, R의 n제곱꼴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분배 법칙으로 적용하시면. 근데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이 왼쪽은 어차피 1-R분의 A라는 건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여기는 어차피 고정된 값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자, 이 오른쪽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n이 한없이 커지게 되었을 때 얘는 양의 무한대로 가거나 음의 무한대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0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얘가 수렴이냐 발산이냐가 이제 이 전체의 수렴 발산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또 누굴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쵸, 1-R분의 A는 갖다 놓고 뒤에 있는 R의 n제곱, 이 R의 n제곱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왜냐? n이 한없이 커지게 됐을 때 영향받는 게 바로 R의 n제곱이니까. 그러면 공비가 만약에 절대값 공비의 절대값 자체가 만약에 1보다 컸어요. 예를 들어 R 같은 게 2거나 3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4이거나 이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n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커질수록 R의 n제곱은 양의 무한대 혹은 발산 진동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R의 그 절대값이 1보다 커버리게 되면 이 값은 결국 발산할 수밖에 없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발산하게 되니까 이 전체적인 값도 발산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공비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게 되면 우선은 발산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건 공비 절대값이 R이 1보다 클 때도 그렇지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발산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왜 그럴까? 우선은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공비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어요. 공비가 마이너스 1이게 되면 당연하게도 요 R의 n제곱 자체가 n이 한없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 R의 n제곱은 1이었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 1이었다, 마이너스 1이었다 계속 반복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값이 진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얘는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비 R은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면 발산한다라는 건 이건 통과.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공비가 1일 때도 왜 발산하느냐예요. 자, 공비가 1일 때는 지금 이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분모가 0이 돼 버리거든. 선생님, 그러면 공비가 R일 때는 공비 R이 1일 때는 어떡합니까? 자, 그러면 이 등비 수열 A에는 그냥 첫째 항이 바로 그냥 이 수열일 거예요. 왜냐면 공비가 1이니까.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이 급수는 시그마 A에는 n이 1일 때부터 무한대까지인데, 자, 얘는 그냥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바로 그냥 A잖아요. 즉 A를 한없이 무한정 더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A를 무한정 더해 나가게 되면 얘는 결과적으로 A의 값에 따라서 양 혹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하니까 공비가 1일 때조차도 어쨌든 급수는 발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등비수열의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등비수열의 극한을 다루게 됐을 때는, 그때는 등비수열의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그 등비수열은 수렴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요거랑 달리 급수는, 등비급수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큰데 1보다 작아야 됩니다. 1, 2여서도 안 돼요. 1보다도 작아야 된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공비가 만약에 그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게 되면 n의 값이 한없이 무한정으로 가게 됐을 때 이 값이 결국 뭐가 되겠어요? 결국 0이 되겠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게 되면.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수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수렴할 수 있다는 사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렴하면 어디로 수렴하느냐도 알 필요가 있는데, 자,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면요, 요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0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1-R분의 A가 바로 급수의 합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수렴하고 그 합은 1-공비분의 첫째 항이다 라는 거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등비급수 시그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R의 n제곱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자,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등비급수인데 이번에는 첫째 항 A, 공비가 R인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자,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도 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첫째 항이 0이어도 괜찮습니다. 첫째 항이 0이게 되면 어차피 시그마 0을 계속 무한정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 급수의 합은 그냥 0이 나오겠죠. 자, 그러하니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비급수의 이제 활용 단원에서 이제 순환소수와 이게 순환소수랑도 연관을 지을 수 있고, 그다음에 등비급수가 이제 도형에서도 이제 활용되는 문제들도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우선은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엄청 그렇게 크게 다룰 일은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우선 요거 관련해서 문제를 먼저 좀 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아니죠. 자, 여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1번, 다음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등비급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 등비수열이 공비를 우선 찾으셔야 됩니다. 자, 공비가 마이너스 3인 게 딱 보이시죠? 그럼 그 마이너스 3이 과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자, 그러하니 얘는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n이 7의 n제곱분의 9가 있습니다. 얘는 뭐예요? 9 곱하기 7분의 1의 전체 n제곱입니다. 자, 이런 등비 수열인데요. 이 등비 수열은 뭐예요? 바로 첫째 항이 7분의 9고 공비가 7분의 1인 등비 수열입니다. 그러면 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얘는 수렴한다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로 수렴하는지 그 급수의 합도 구해보시면요, 1 마이너스 첫째 항, 1 마이너스 공비, 공비분의, 그리고 여기다가 첫째 항 쓰셔야 되는데요, 첫째 항은 7분의 9가 나오죠.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게 되면요, 7분의 6분의 7분의 9니까 결과적으로 7 약분해 주시고 계산하시게 되면요, 6분의 9, 즉 2분의 3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수렴을 하면서요, 그 급수의 합은 2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되셨죠? 다음 보겠습니다.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입니다. 자, 이걸 계속 무한정 더해나가는 급수인 건데, 얘는 2분의 1에 n-1승인 이런 등비급수라는 거를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항을 빨리 찾는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이 급수는 당연히 수렴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급수의 합도 구해보시면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그리고 첫째 항은 1이 나오니까 결과 계산하시게 되면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자, 1,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4분의 9, 더하기 마이너스 8분의 27,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2분의 3에,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공비로 하는 등비수열이죠. 이거의 n-1승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보니까, 자,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는데 더 작죠? 자, 그러니 얘는 발산한다 라는 거를 바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발산한다 치면 되겠고, 다음에 여기 루트 3, 3, 3 루트 3, 마이너스 9. 자, 요것도 보시면은 마이너스 루트 3의 전체 n제곱인 거를 알 수 있겠죠. 아니지. 요 마이너스 루트 3의 n, 첫째 항, 이거 복잡하다. 자, 이건 공비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루트 3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마이너스 루트 3의 n제곱 하시고, 자, 첫째 항은 루트 3이 나와야 되니까요, 요 앞에다가 마이너스 하나만 더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그래 주시면은 이렇게 2 넣으시면은 3, 마이너스 3 나오겠고, 3 넣으시면 3 루트 3 나오겠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그렇게 하시면은 얘는 지금 공비가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보니까 요건 결국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도 더 작아버리죠. 그래서 얘는 발산하게 된다.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은 0.1, 0.01, 0.001 이런 식으로 계속 10분의 1씩 곱해져 나가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비수열이 첫째 항이 10분의 1이고 공비도 10분의 1인 이런 함수, 이런 수열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요, 얘는 당연히 수렴하겠고, 자, 그때 급수의 합도 구해보시게 되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그리고 첫째 항도 10분의 1 하셔서 10분의 9분의 10분의 1, 즉 9분의 1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다음에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했던 건데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급수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급수가 수렴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때의 급수의 합도 구해보시면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여기는 첫째 항이 들어가셔야 돼서요, n에다 1 넣어서 첫째 항 찾아보시면 1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2분의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도 여기도 1 마이너스, 자,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3이고요. 첫째 항도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게 되면 4분의 7분의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게 되면서 약분해 주시고 나면은 마이너스 7분의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번엔 4분의 1이 공비고 첫째 항은 3입니다.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3 되면서요. 결국 4분의 3분의 3이니까 결국 4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여기는 첫째 항이 2,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자, 얘는 1 마이너스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첫째 항 2가 돼서 네, 결과적으로 얘는 2분의 3분의 2가 나온다. 위아래다 2 곱해주시면요 3분의 4가 급수의 합이 되겠네요. 되시겠습니까? 다음에 3번입니다. 다음 등비급수가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 x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를 보시면은 첫째 항이 1, 공비가 2x인 수열이네요. 자, 그럼 얘는 2x의 그럼 이 수열은 2x의 n-1승이라고 봐도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수렴하려면 어쨌든 이 공비 역할을 하는 2x가 어때야 돼요? 2x가 마이너스 1보단 커야 되고 1보단 작아야 될 겁니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단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하니 정답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다.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공비가 마이너스 5분의 x인 그런 수열이네요. 급수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공비가 마이너스 5분의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이 1이 나오니까요. 요거는 n-1승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공비가 마이너스 5분의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돼서요. 이거 계산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5분의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양변에 마이너스 5 곱해 주시게 되면 5 그리고 방향 바뀌어서 x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x는 마이너스 5보단 크고 5보단 작아야 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이번엔 마이너스 x의 전체 n제곱인데요. 이거는 우선 첫째 항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x가 나옵니다. 첫째 항, 근데 첫째 항이 바로 마이너스 x가 나오는데 그게 0이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x가 0이어도 이 급수는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하나로는 이제 공비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됩니다. 자, 따라서 x는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x가 0이면서 동시에 0이거나 또는 1보단 작고 마이너스 1보단 크면 되니까요. 이거 그냥 아래 거만 선택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안에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에 이번에도 첫째 항은 x-1이고요. 첫째 항이 0이어도 이 급수는 수렴하기 때문에 x는 1이어도 됩니다. 자, 또 하나로는 이제 공비 입장에서도 공비가 x-1인 등비수열인데 자,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단 크고 1보다 작으면 되니까 양변에 1씩 더해주시면 x가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x가 1인 거는 요 0과 2 사이에 있는 것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냥 얘만 정답으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등비급수를 이용해가지고 순환소수 0.36 땡땡을 분수로 나타내는 과정입니다. 자, 다음 저기에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0.36 땡땡 되어 있는 거는 무슨 뜻이냐? 이 36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6, 36, 36, 36 반복되는데
자, 이거는 나누자고 한다면 사실상 0.36 더하기 0.0036 더하기 0.000036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 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번 괄호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바로 여기 있는 0.36이겠죠. 그러면 가에 있는 0.36이 바뀌면 어떻게 바뀌어요? 바로 100분의 36으로 바뀌겠죠. 옆에 있는 건 10,000분의 36 그리고 여기는 100,000분의 36. 자, 그러면 나번에 들어가야 될 괄호는 바로 나번 괄호에 들어가야 될 건 바로 100이었었겠죠. 자, 가, 나 다 찾았고요. 그러면 이는 자, 여기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100분의 36, 10,000분의 36, 100,000분의 36 자, 계속해서 100분의 1이 곱해져 나가는 등비 수열의 급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하니 얘는 첫째 항이 100분의 36이고 공비가 100분의 1인 등비 급수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합을 구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 일반항을 구해보시면 A에는 첫째 항이 100분의 36이요. 그리고 공비가 100분의 1인 거니까 100분의 1에 n-1제곱이 되겠고, 자, 얘는 급수의 합 구하려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1-공비분의 그리고 첫째 항 위에다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요, 위아래다가 100씩 곱합시다. 그러면은 밑에는 100-1이니까 99가 되겠고, 위에다가도 100 곱해주시면 36 나오겠네요. 그래서 3으로 약분해 주시게 되면 33분의 12. 아, 이것도 저기 9로도 할 수 있었는데, 자, 9로 약분하시게 되면요 11분의 4가 나오게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을 때도 이걸 어떻게도 활용했었었냐면, 여기 나와 있는 0.36 땡땡을 자,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땡 있는 곳 자리를 갖다가 다 이렇게 9로 놨습니다. 자, 9로 놔서 99분의 저건 36이다 라고 바로 이렇게 계산하는 훈련도 했었어요. 그래서 9로 바로 나누시면 11분의 4가 나온다, 또 빨리 알 수 있었죠. 자, 근데 이거는 순환소수를 등비급수로도 이렇게 증명이 가능하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걸로 모든 급수의 내용은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아직 이제 도형과 관련해서 이제 활용하는 거는 아직 배우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추후에 유형 관련 문제들 풀 수 있으면 한번 푸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